오늘은 한 노인의 가슴 아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20년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입니다. 평생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짐만 된다고 여겨왔던 한 노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 한 장이 병원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는 평생을 불평쟁이 노인으로 불리며 요양병원에서조차 늘 투덜대는 환자로만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순간에 남긴 진심 어린 편지는 그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음을, 그 안에 따뜻한 사랑과 외로움이 깃들어 있었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남길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요양병원. 이곳에는 많은 환자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박영철 씨는 병원 직원들에게 가장 까다로운 환자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병원 내에서 투덜이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나이가 85세가 된 박 씨는 병원에서 지내는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외로웠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통 창구는 바로 병원의 간호사들이었는데 그들과의 대화는 대부분 불평으로 시작되어 불만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오늘도 밥이 왜 이렇게 맛이 없나?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네. 이 이불은 왜 이렇게 차갑고 불편한 거야? 나는 따뜻한 이불이 좋은데. 내 약은 왜 이렇게 늦게 나오는 거야? 빨리 안 갖고 오면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는 이런 식의 불만을 늘어놓으며 간호사들을 불렀습니다. 박영철 씨가 병실 복도를 돌아다닐 때면 간호사들은 자연스레 긴장하고 그의 불만을 예상하며 대처해야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그에게 할아버지, 조금만 참아주세요. 지금 바로 도와드릴게요라고 해도 그는 참으라는 소리는 이제 그만하라라며 더욱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그는 요양병원 내에서 점점 악명 높은 환자로 기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입구 쪽에 위치한 박영철 씨의 병실은 늘 침울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마다 창문 너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런 곳에 있게 된 것이 자식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며 희생했건만 결국 노년에 그는 홀로 요양병원에 남겨지게 된 것이 마음 깊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날이 갈수록 더 강한 불만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혼자서 TV를 켜두고 뉴스나 옛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봐도 그의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 나이에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투덜거렸습니다. 박영철 씨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사실은 자신을 위해 조금 더 시간을 내주길 바랐습니다. 간호사들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자신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그에게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매번 그의 투덜거림과 까다로운 요구 때문에 병원 직원들은 박 씨와의 접촉을 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원래 저래요. 그냥 들어주지 마세요라는 식의 말들이 간호사들 사이에서 오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불만은 단순히 성격이 나쁜 할아버지라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사실 매 순간 외로웠습니다.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밤을 지새울 때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며 나는 도대체 왜 이런 곳에서 혼자 죽어가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침대 옆 탁자 서랍에서 가족 사진을 꺼내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박 씨의 젊은 시절 모습과 함께 웃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아내가 건강할 때 함께 나들이 갔던 모습이 담긴 사진은 박 씨가 가장 애지중지하던 사진 중 하나였습니다. 정말 행복했었지, 그때는.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사진을 내려다볼 때마다 그의 눈가에는 후회의 눈물이 맺히곤 했습니다. 이런 감정을 병원 직원들은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늘 투덜거리며 불평만 하는 노인일 뿐, 그가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간호사들이 병실에 들어가 그의 상태를 확인할 때면 박 씨는 늘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를 어떻게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의 말투는 항상 날카롭고 그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 씨가 가장 원했던 것은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였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 그저 묵묵히 일했고, 나이가 들어 자식들이 독립하고 나서도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최대한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에서조차도 자신의 진심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다들 떠나가 버릴 테지.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투덜거림과 불평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으로 남아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간호사들조차도 그를 어려운 환자라고 여길 때마다 그의 마음은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박 씨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불평하며 간호사들을 밀어냈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돼. 나는 혼자야. 이렇게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것이 그가 선택한 마지막 자존심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불평과 투정 속에는 억눌린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외로움, 분노, 억울함, 그리고 사랑받고 싶다는 작은 희망마저도 모두 그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았고, 박 씨는 그렇게 더욱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영철 씨가 매일같이 불만을 토로하던 그 방에는 사실 그가 세상을 향해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직원들은 그저 그를 까다롭고 성격 나쁜 노인으로만 기억했고, 그의 진심은 점점 더 깊이 묻혀갔습니다. 박영철 씨의 투덜거림과 불평이 깊어질수록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외로움과 후회가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자식들에게 최선을 다했던 한 아버지였지만, 정작 자식들이 그에게 보답할 만큼 자신이 좋은 부모였는지에 대한 의문과 후회가 그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쳐 일했지만 결국 자신의 노년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이후 그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그들 앞에서 더욱 강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이 떠난 후 그는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가만히 침대에 누워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는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박 씨의 하루는 후회로 시작해서 후회로 끝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잘해줄 걸, 자식들이 어렸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걸,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할 걸,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였습니다. 요양병원의 차가운 벽을 바라보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 모든 후회를 삼키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박 씨는 간호사들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투정과 불만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가 원했던 것은 단순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질 여유도, 그를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불만은 점점 더 커졌고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매일 밤 혼자 침대에 누워 다시 한번 그 후회들을 되새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도 예전에는 가족이 있었는데, 사랑을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왜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걸까? 박 씨는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들을 꺼내보며 흐느끼곤 했습니다. 특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면 그의 마음은 더욱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영철 씨는 아내와의 관계가 그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가족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매일같이 일을 했습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아내와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을 때도 박 씨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다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그가 조금 더 아내에게 관심을 가져줄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의 후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그녀를 돌봐줬다면. 그러나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저 묵묵히 혼자 남아 삶을 이어갔습니다. 자식들도 각자의 인생을 꾸려가느라 점점 그에게서 멀어졌고 박 씨는 그렇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들어오고 나서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늘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후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 자식들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이미 그들과의 관계는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로서 엄격하게 대했지만 그 결과 자식들은 그를 두려워했고 성인이 되자마자 그와의 관계를 멀리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못한 걸까? 나는 그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인데. 그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을 때마다, 그러나 자식들에게 연락을 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할 때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으로 그저 시간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은 그를 더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양병원에 들어온 후에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박 씨는 더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마치 그가 내뱉는 불만이 자식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러올 수 있기를 바라듯이 말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지내는 동안 박 씨는 간혹 면회를 오는 다른 환자들의 가족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아침마다 자식들이 찾아와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조용히 뒤돌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혼자였고 그 외로움은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려고 더욱 더 큰 소리로 간호사들을 부르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화를 냈습니다.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의 분노 뒤에는 그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의 모든 시간을 그렇게 보내며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불평하고 투정을 부릴 때마다 사실은 누군가가 그에게 다가와 할아버지, 정말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라고 물어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의 일상 속에서 그런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늘 바빴고 박 씨의 말에 귀 기울일 시간도 그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외로움 속에 갇힌 채 매일 밤을 홀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그의 속삭임이 병원 복도를 울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러다 나도 잊혀지는 거겠지.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 속으로 빠져들었고 그의 마음 속에는 후회와 슬픔만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박영철 씨의 몸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그를 돌보던 간호사들도 더 이상 예전처럼 자주 그의 불평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가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의 건강이 더 나빠져 말을 하기조차 힘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병실의 벽식의 초침이 시끄럽게 돌아가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느껴졌고 그의 귓가에 들리는 모든 소리들이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박 씨의 호흡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손끝의 힘마저도 빠져나가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혼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사라져야 하는 걸까? 아무도 내가 떠난 걸 슬퍼하지 않을까? 그가 가족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병원 관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오시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바빠서 당장 시간을 낼 수 없다거나 다음에 찾아뵙겠다는 대답만 남겼습니다. 결국 박 씨는 병실 침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박 씨가 더 이상 큰 소리로 불평하지 못하게 된 후로 간호사들은 그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요구를 하지 않았고 음식을 내어주면 조용히 받아들었으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돌봄을 받던 젊은 간호사 한 명이 박 씨의 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박 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지만 그날 그의 눈빛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박 씨의 눈은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는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간호사 양반,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겠소?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경청하기로 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편지를 남기고 싶소. 나의 자식들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소. 간호사는 그의 뜻을 듣고 조심스럽게 펜과 종이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손이 떨려 글을 쓸 수 없었기에 그의 말을 받아 적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한마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말들은 마치 그의 평생의 무거운 짐을 조금씩 내려놓는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평생 내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했네. 그들이 잘 되길 바래서 나는 열심히 일했지.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내가 정말 필요한 때는 그들의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 간호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미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잠시 숨을 고르며 다시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네. 내가 이렇게 혼자 요양원에서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나도 사랑받고 싶었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간호사는 그가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박 씨는 간호사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나중에 내 자식들이 오면 꼭 전해주시오. 그들이 나를 미워해도 좋아. 그냥 내 진심을 알아주기만 하면 돼. 그는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간호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편지를 모두 마친 후 박 씨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그의 상태는 더 이상 회복되지 않았고 결국 그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숨결을 지켜본 것은 그가 자식들에게 전해주길 바랐던 편지를 받아 적은 간호사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병원 측은 그의 자녀들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어르신께서 남긴 마지막 편지가 있습니다. 꼭 와서 받아가 주십시오. 그러나 그의 자식들은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빈 병실을 정리하며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늘 까칠하고 불평만 하던 그가 사실은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싶어 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하고 싶어 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직원들이 모여 박 씨의 마지막 편지를 읽어내려갔을 때 모두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의 편지 속에는 그의 모든 후회와 외로움, 그리고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였지. 그동안 내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어. 그저 너희들이 나를 한 번쯤 기억해 주길 바란다. 사랑한다. 그의 마지막 편지는 병원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고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박 씨는 결국 그토록 바라던 자식들의 방문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진심은 병원에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은 그 이후에도 박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그를 불평쟁이 노인이 아닌 진심을 담아 사랑했던 아버지로 기억했습니다. 박영철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고독과 외로움을 넘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진정한 감정이 무엇인지,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고 가족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왔지만 정작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투덜거림과 까칠한 말들은 사실 그가 마지막까지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의 표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씨는 세상을 떠나기 전 간호사에게 편지를 남기며 마지막으로 자식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편지는 그의 자식들에게 전해지지 못한 채 요양병원 사람들의 마음속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나요? 살아있는 동안, 함께 있는 동안에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도 박 씨처럼 혼자 남겨진 채 그 진심을 전하지 못한 채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 그들이 늘어놓는 불평 뒤에 숨어있는 진짜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들의 잔소리와 걱정 속에는
오직 자식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식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박영철 씨처럼 끝까지 그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분들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효도나 물질적인 보상이 아닙니다. 그저 자식들이 아직도 당신이 나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진심을 놓치지 않고 진심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오늘 하루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관심이 그분들에겐 평생 잊지 못할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고마움을 전하고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주저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가장 후회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토록 원했던 말들을 전하지 못한 채 그들을 보내드려야 했던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